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읽기 8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사무엘 베켓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20세기 부조리 극의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 극이라는 건 조리가 없는 연극이란 거죠. 이 조리에는 어때요? 이성직이죠.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이체로 맞지 않는 그런 연극을 부조리극 그래죠. 왜 이런 부조리극이 등장했는가 하면은 20세기 초반에 어때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이런 참혹한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을 불신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기성정결도 없고 반복과 침묵, 무의미한 언어로 인간 존재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런 부조리극이 등장하죠. 이 부조리극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면서 잘 나타나고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제 함께 보죠. 이 두 불황자가 나와요. 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죠. 두 사람이 황량한 나무 옆에서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언제 오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고도라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어때요? 계속 시간 죽이기를 해요. 서로 질문하고, 대받고, 욕하고, 운동하고, 장난도 치고, 춤추게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어때? 읽으면서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게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그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시간 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극은 어때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신의 형벌을 받아서 바위를 계속 굴려하는 시시포스의 삶을 이렇게 상징한다 볼 수 있죠.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그냥 지겹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서 오는 근태는 단순한 지루함, 심심함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 존재가 느끼는 근원적 공허와 무기력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가 하면은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고도 생산 자본주의죠. 그리고 더 나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줘요. 계속 과학기술로 아픈 병도 다 고치고, 부질병도 고치고, 그죠? 젊음도 유지하고, 모든 게 더 나아지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뭐, 이게 과학으로 자꾸 더 낫다는 희망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게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더 낫다는 착각. 그 과거의 농경사회는 안 그랬죠. 농사 지으면은 하늘에 맡기고 지어야 돼요. 내가 좋아질 거야. 원래 농사 그런 생각을 못 해요. 하늘이 농사 지어주니까요. 비가 뭐 갑자기 태풍이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현대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해서 자꾸 그 인간이 이렇게 살벌해지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인류는 어떻게 이제 지롭게 살았는가 보면은 원시들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죽음을 자각하면서 인간의 그 유한자임을 자각했죠. 그래서 유한자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만든 게 신화예요. 이 신화에서는 이제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화를 의뢰행위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신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신적인 삶을 살아요. 사냥을 해도 신의 흉내를 내고 항상 신에게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허락을 받고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해서 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 허무한 인생을 안 살죠. 그 살다가 이제 철기가 등장하면서 어때요? 살벌해져요. 전체가 전쟁 시대가 돼요. 철기를 가진 종족이 단종도 다 점령해버리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등장한 게 4대 종교예요. 4대 성인. 그 종교가 등장하고 불교, 기독교 같은 이슬람교 등장하고 또 철학이 등장하죠. 그 소크라테스 공자님 같은 철학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철학과 종교가 등장하는데 이 4대 성인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뭐예요? 이제 신화 시대는 밖에서 답을 구했잖아요. 이제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성령, 불성, 그 소크라테스도 내 안에 다이몬,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면 소리를 듣고 살아서 내가 어때요? 우주적인 삶, 천지자인과 하나 되는 신적인 삶을 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신적인 삶을 사주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까지 인디안들 삶을 보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면은 한 인디안 주장이 백인들에게 체험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인디안이 대지 위에서 누린 우리의 생은 행복했다.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디안들 삶이라든가 과거 원시들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삶을 살면 인간은 좀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처럼 물질을 숭상하면 이게 이제 인간이 뭐예요? 이게 그죠? 그냥 인간 삶이 누추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미스 아메리카에 뽑힌 인디안 여성 알레아 루한이 한 얘기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삶은 신성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방식에 살아가게 해달라. 참, 그죠? 많은 느낌이 오죠. 인디안의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디안은 각자 살지만 하나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누구에 앞서거나 안 했기 때문에요. 누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면 싫거든요. 그죠? 뒤따라가는 사람 싫고 앞서가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뭐가 자꾸 리드하려면 그죠?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리더와 팔로우 막 번갈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삶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인디안 사회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현대 우리 물질 사는 물질 많이 가는 사람이 높잖아요. 완전 계급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어때요? 세상과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이 단절돼요. 자연과. 그래서 인간은 모래처럼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외로워지고 권태하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읽어볼게요. 장벽을 쌓고 나서 요시프 브로드스키 사람들과의 장벽을 쌓고 나서 나는 나 자신과의 장벽을 쌓고 싶어졌다. 그것은 손도끼로 깎아낸 나무 울타리는 아니다. 여기서 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거울이었다. 나는 두루 바라본다. 침울한 생김새를, 뻣뻣한 머리털을, 특유의 군살들을, 어쩌면 이혼한 부부의 산명경에 가장 좋은 장벽일지도 모르지. 창문에 비친 황혼이 커다란 찌르가 사는 경작지와 담벽에 뚫린 파이 같은 호수, 톱니 모양의 전나무 둘자는 호수와 거석으로 기어든다. 조심해라. 호수에 뚫린 구멍으로부터 그 어떤 웅덩이를 거쳐 외부 세계가 이것을 기어질지 모르니 아니면 그것은 밖으로 기어나갈 것이다. 이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최근에 나는 환한 낮에 잔다. 아마도 나의 죽음이 나를 처만 같다. 참 멋있죠. 대낮에 잠을 자는데 죽음이 나를 처만하는. 이제 나는 뭐예요? 우주와 합이죠. 커다란 우주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신화로 이렇게 했고 사대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이어받지 않고 지금은 어때요? 물질을 숭상하는 우리가 나중에 한 만 년 뒤에 보면 우리 현대는 우스울 거예요. 왜 저래 사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삶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천지자연과 사람들과의 장벽을 쌓고 나서 나는 나 자신과의 장벽을 쌓고 싶어졌다. 인간의 자연과 장벽이 되니까 인간과 인간의 장벽이 되고 내가 나하고 단절돼 버려요. 분열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문명 사회는 계급 사회랑 다 단절지어요. 다 머리에 흩어지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와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더불어 안 살면 정신질환이 와요. 정신질환 걸린 사람은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묻지마 범행해요. 참 무섭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꿈꿔야 된다고 봐요.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지 못해요. 끝내 고도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주인 포조와 그의 하인 럭키가 등장하면서 하고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와 오늘을 못 온다고 전해요. 그래서 시간은 반복되고 장소는 변치 않고 다음날도 그들은 여전히 고도를 기다려요. 이 연극을 보면서 우리도 권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작가는 우리한테 뭘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삶을 장악해라. 이 얘기 하고 싶겠죠. 그래서 현대 문명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의 특징은 사람이 던져진 존재예요. 삶의 의미가 없죠. 옛날 같은 뭐 삶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제가 신적인 삶이 있었죠. 그것이 부작용이 있었지만 신의 삶을 거룩한 삶은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 같은 현대에 대해서 단지 보람 느끼는 소비할 때만 보람 느껴요. 다 쏠 때만이, 그죠? 쏠 때. 쏜단 말이 좋죠. 왜 쏜단 말이 나왔겠어요? 실감 나라고 그런 말 쓰겠죠. 소비할 때만 실감이 나요. 팍 쏴서 그냥 창고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들어보죠.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무엇을 하지? 에스더공이 기다리지. 그냥 침묵이에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죠. 공허한 잡담을 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 이 쾌락에는 취미활동, 예술활동, 인문학 공부도 해당돼요. 여행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공부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소비될 수도 있어요. 인문학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높여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를 지식 위주로 하거든요. 지식을 쌓아서 장식이 돼요. 어디 가서 말장난 할 때 인문학 락강 들레즈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향기가 나는, 프랑스의 향기가 나는 대화, 이게 아주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죠. 잠시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허전하잖아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삶을 고양시키는 활동이 돼야 돼요. 시간 죽이는 취미, 문화생활로. 그래서 지금 문화생활이란 게 소비가 문화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오도시켜요. 그래서 문화생활하면 뭔가 고급스레 사는 듯한 착각을 심어줘요. 실제 안 그런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문화, 내 자신이 예술적인 삶을 살아야지, 예술을 그냥 즐기면서 예술에 그 종속된 삶, 이런 삶은 또 다른 노예죠. 그래서 현대인은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수평화돼요. 그래서 이걸 평등으로 착각해요. 서로 닮으려고 해요.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남한테 닮아버려요. 그래서 풍부한 물질의 쾌락을 누리고 동질한 대중 속에서 안심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 느끼면서 안심하고 더 나은 삶을 모르고 살아가요. 저는 이런 더 나은 삶을 알게 된 게 정교조예요. 86년도, 87년도, 아니요, 88년도, 89년도였어요. 88년, 2년 동안 정교조 교사 입에 정교조 활동하면서 그때 저는 기적을 봤어요.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이렇게 즐겁구나. 그는 쾌락이 아니었어요. 소비도 아니고. 나를 막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가 솟아오르는 힘을 느꼈어요. 그 힘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죠? 데미안의 헤르메스의 데미안에 나오잖아요. 솟아오르며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가. 그 전에 데미안 읽었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맞긴 했죠. 근데 실감나게 처음 했어요. 증거자면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저는 글 쓰는 거하고 이제 강의하는 거였어요. 제가 큰 업적을 이루고 그런 건 못했지만은 제 삶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느낌 들어요. 이것이 저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늦게 제 인생 알았지만은 이것이 좋은 삶 이렇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서 보여주는 무의미한 문장들 이런 걸 한번 보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도 가지 않아. 끔찍해.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 고도 내일 온다고 했어. 인간 태어난 자 너무 늙어버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일은 더 나아져.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하거든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때요? 이게 왜 이래 됐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을 만들어가면 남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데 안 빠져요. 사이비종교에 안 빠지고 취미에 안 빠지고 취미생활은 저는 안 좋아해요. 어떤 것에 나를 집중해서 나를 키우는 걸 해야죠. 그림 그리는 데만 취미로 하지 말고 그것서 나를 한번 승부 걸어봐야 돼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취미가 아닌 나의 삶을 끝장을 보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을 가꿔야 되는데 적당히 취미생활하면서 견딜만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이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어떤 건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재를 이제 누리지 못하면은 까르페 디엠이 안 돼요. 인간이 진짜 제대로 살려면 현재를 잡아야 되거든요. 과거는 기억에 불과하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오직 현재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석가가 한 말이죠. 이 석가의 가르침이 바로 저는 우리가 4대 성인들 가르치면 다 옳다고 봐요. 그분들은 인생의 정수를 담아냈죠. 그래서 현재를 잡아야 돼요. 현재를 잡으려면 내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지 내 삶을 잡는데 그냥 이런 고독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두 사람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면은 현재를 어떻게 잡아요? 잡을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현재를 잡는다는 게 막 현재를 누리라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지혜감 담긴 말도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시도하자. 사람은 무덤에 걸터 앉아 아이를 낳고 한순간 빛이 비쳐 다시 밤이 된다. 사람은 미치가 태어난다. 우리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 붙들고 있어. 그냥 이게 있으니까 있는 거야. 무실말이에요. 근데 무실말 하지만 이런 삶, 우리도 이런 말 무실말 하거든요. 이런 힘을 잡아서 키워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일반 의지라죠. 루소가. 이게 잘 모아지는 게 그 집단 지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못 살아가요. 그렇게 이렇게 못 살아가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까? 시를 통해서 읽어보죠.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맥터.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이렇게 되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죠? 가장 훌륭한 시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조세 캠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을 귀 기울일 때 인정한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공자님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소인배는 잔치를 즐기고 군자는 도를 즐긴다. 그래서 현대인이 다 소인배예요. 잔치를 즐겨요. 그죠? 매일 즐길 때만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인생의 깊이가 있지 않죠. 군자는 도를 즐기죠. 내 삶을 갖고 가서 내가 한 인생의 그 우주와 닿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신적인 경험을 할 때 이때 이제 도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시 하나 읽어볼게요. 이런 봄 김강규. 초등학생처럼 앳된 얼굴, 다리 가늘한 여중생이 유진상과 의복 수소 코너에서 엉덩이에 착 달라붙게 청바지를 꽂혀 입었다. 그리고 무릎이 나올 듯 말 듯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달란다. 참 이런 식 보면 슬프지 않아요? 왜 이렇게 중학생이 그죠? 인문학 공부해서 고전을 공부하고 예술 공부하면서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껏 그죠? 치마 지려 달라 해서 그죠? 해마다 별같이 아름다운 봄들이 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 못해요. 이런 게 참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을 눈부시게 현재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